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S 시에로! 메탈 카드보드 S의 초반부부터 등장을 해서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탈 카드 보십니다. 전투기로 변형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메탈 카드보드 S에서는 이제 든든한 하늘을 비행하는 그런 메탈 카드보스로서 활약을 해줍니다. 뭐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늘에서 공중전을 펼친다던가 할 때 많은 활약들을 해주죠. 그래서 왼쪽에 주인공 준 그랜트 나와 있고요. 웨폰 카드를 장착해서 스카이제트 샷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격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죠. 발매는 2024년 8월 30일에 메탈 카드보드 S 애니메이션 방영과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애니메이션이 한 며칠 정도 빨리 시작을 했을 거예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42,900원입니다. 패키지도 좀 살펴보면은 옆쪽에 무장을 장착한 니트로 익스프레스를 장착한 그런 모습이고요. 뒷면으로 가면은 이제 변형했을 때의 전투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클 모드일 때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메탈 카드봇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이런 전투기나 제트기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아주 멋지게 됐어요. 그럼 오픈해 보도록 합시다. 오픈! 블리스터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여기 웨폰 카드는 오른쪽에 들어가 있네요. 꺼낼 때 시에로는 요거 참고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 날개가 가리고 있는 어깨 부분 있죠? 여기에 비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도색 쓸리지 말라고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포장 상태에서 날개가 어깨에 간섭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시에로 본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카드! 시에로의 메탈 카드와 함께 뒤쪽에는 요 카드 웨폰인 니트로 익스프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 니트로 익스프레스를 장착을 한 상태의 시에로 멋진 하늘을 활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메탈 카드 제거하고 두 개가 포개져 있는 니트로 익스프레스를 갈라주고 뒤쪽 손잡이를 펼치고 접혀져 있던 팔꿈치 고정하는 곳을 펴주고 양옆에 디테일 파츠를 들어 올려준 뒤에 총구를 펼쳐주면은 장착할 준비가 끝납니다. 이게 손잡이까지 내려주면 이제 완벽한 모습이 완성되는 거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동일하게 펼치고 펼쳐주고 총구 세워주면은 완성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친구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LR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에 맞춰서 왼손과 오른손에 들려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총구, 여기서 이제 에너지탄을 발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는 초록색의 라인부터 해서 마치 총알로 보이기도 하는 이런 금색의 디테일한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손잡이의 흰색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쪽으로 초록색 라인까지 되게 컬러링이 막 원색 이런 게 아니라 막 주황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초록색도 완전 진한 초록색이 아니고 컬러링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거나 아니면 이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로 본체도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 날개가 이렇게 앞을 향해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서 날개도 더 이렇게 완전히 접어줄 수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꼬리 날개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뭐 매뉴얼 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리에 있는 날개도 이렇게 뒤로 접어가지고 다리를 좀 더 두껍지 않게 좀 더 얇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중에서는 날개가 뭐 접혔거나 펴졌거나 종종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완구에서는 편 상태를 기본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시에로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전투기가 변형한 로봇이다 보니까 곳곳에 날개가 보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흉부에는 기수 쪽에 있는 카나드가 이렇게 흉부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죠. 어깨 위쪽으로 거대한 주익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눈에 띄고요. 뒤쪽으로는 꼬리 쪽도, 수직 날개 쪽도 뒤에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듯한 느낌이지만 정작 변형을 해보면 되게 심플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부담 없이 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일단 사이즈로 생각을 해보면 짠, 블루캅 S랑 같이 놨을 때 그래도 역시 블루캅 S보다는 좀 더 큽니다. 최소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큰 형태고요. 같은 스펠란자오 멤버인 레드블리츠랑 같이 놨을 때는 키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스펠란자오 멤버인 머슬하이드까지 끼면 이러면 머슬하이드가 좀 더 큰가요?
그렇네요. 머슬라이드가 조금이라도 더 크네요. 여기에 우리 대장님까지 끼면 뭐 대장님 허리 정도입니다. 딱 허리 정도. 근데 이렇게 두니까 이걸 카메라 밑으로 내리면 뭔가 애니메이션 오프닝 같은 데 나오는 실루엣으로만 표시되는 수상한 조직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건 가족 사진. 스펠란자오 멤버들은 약간 가족 같은 끈끈함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레드블리츠는 아예 기간트렉스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뒀을 때 뭐랄까 메탈 카드본 S 본편을 본 사람들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 약간의 찡함?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또 감회가 새롭죠. 그래서 단독으로 보면은 사이즈는 약 21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후드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안쪽에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거기다가 머리 위쪽으로는 고글이 있거든요. 실제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 머리 위에 있는 고글을 눈에다가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글을 쓰면은 가려져 있는 것도 투과해가지고 살짝 보이는 그런 투시 능력도 가지게 되죠. 이렇다 보니까 약간 파일럿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귀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조준 표시 같은 그런 느낌? 아무래도 사격이 메인이다 보니까 귀에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메탈릭 실버부터 해서 주황 색깔의 라인, 턱도 주황색 라인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 눈도 적당히 샤프한 그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도 검은 색깔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뒤통수로 해서 뾰족하게 올라오는 요 디자인이 또 마음에 드네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애니메이션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확히는 시에로한테 좀 매력을 느꼈던 거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의 목소리? 되게 연기가 좋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흉부 장식에 이제 전투기에 쓰이는 카나드, 작은 날개가 또 장식으로 쓰인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흉부에도 약간 머리에서 본 고글스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메인 컬러인 주황색과 초록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파란색도 그 블루캅의 파란색이랑은 달라요. 비교해보면은 블루캅은 진한 원색의 파란색인데 요 시에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파스텔 톤의 컬러를 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도 살짝 물 빠진 초록색이고 주황색도 센 노란색, 그런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좀 더 파스텔 톤에 가깝고, 파란색 역시 살짝 톤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몸통의 전체적인 색감도 굉장히 이쁘다, 차분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차분함을 이런 날개라던가 디테일, 여기도 지금 흉부에 아까 귀에서 봤던 조준 디테일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디테일로 좀 화려함을 챙긴 그런 느낌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등 쪽으로는 변형했을 때 추진장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추진장치의 디테일부터 변형하면은 뒤로 갈 이 수직 날개 부분까지도 디테일이다, 이런 것들 패널 라인들이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볼륨감도 상당히 이쁘죠. 이 위에는 인테이크도 있어요. 이쪽 역시 파스텔 톤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팔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는 이 어깨 위에 있는 날개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날개 자체의 디테일도 그 전투기들 특유의, 비행기들 특유의 그 패널 라인들이 이 완군데? 이거 완군데? 물음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멋지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좀 많이 놀랐고요. 이게 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래쪽도 그래요. 오, 이쁘긴 이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주변 다 파츠 분할이거든요. 파란색, 흰색, 앞뒤로 주황색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흰색도 파츠 분할이에요. 그 밑에 파란색까지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서 날개 도색 파츠를 안 쓰나 하는데, 이 날개에 있는 이 파란색과 주황색 이 부분이 도색 처리된 부분이다. 그래서 혹시 날개가 어디 쓸리거나 긁히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동그란 형태의 이런 곡선 라인들이 많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의 동그란 부분은 약간 센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언뜻 보면. 그 외에도 주황색이나 초록색의 라인, 그 밑으로 팔로도 초록색 라인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 팔꿈치에도 관절 디테일도 꽤나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주변의 디테일들도 꽤 멋지지만 이 팔로 내려올 때 이런 패널 라인들도 굉장히 이쁘고, 팔 자체의 라인도 각진 형태여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거기다가 주먹도 손가락 디테일 심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로봇 형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골반도 한번 살펴보면은 아예 고관절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관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스커트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거기다가 허벅지에도 조금씩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앞쪽으로는 위에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굴러가는 바퀴. 이제 비클 모드가 됐을 때 바닥에서 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강이 라인으로 내려오면은 이 초록색 파츠 분할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 밑으로는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의외로 파츠 분할인 부분이더라고요. 되게 의외고. 다리 양옆으로도 흰색 라인이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파란색 파츠 위에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진 외형, 안쪽으로 한번 꺾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리 바깥쪽으로는 이제 전투기 때 뒤쪽 날개죠. 이쪽 역시 패널 라인 심심하지 않게 들어가 있다. 색깔도 흰색 파츠 위에 파란색과 주황색이 도색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실루엣 자체도 이쁘죠? 거기다가 발도 보면은 따로 발목 관절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와 있는, 깎여 있는 발바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쪽도 여기도 부스터죠. 발꿈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내부가 도색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목 가동은 볼이 아니라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게 이게 후드 부분이 옆에 관절에 걸리면서 좀 한계가 있는 편이고요.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건 안 됩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꽤 유연한 편인데 특히 날개 부분이 이렇게 어깨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회전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어깨 가동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팔을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서 회전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이 관절이 2개입니다. 몸통 쪽, 어깨 쪽. 일단 어깨 쪽 이렇게 편안하게 팔을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요 몸통 쪽으로도 라쳇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옆으로 드는데도 거의 팔을 수직으로 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아주 특징적이죠. 팔 회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 역시 라쳇으로 해서 90도까지 조금 넘게 움직이네요. 조금 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손목도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전 가능한 손목이니까 액션 포즈 취할 때도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허리 가동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고관절이 굉장히 좋은데 당연히 라쳇으로 해서 뒤로 넘기던가 앞으로 들던가 90도 이상 가동시키는 게 가능하고, 옆으로 드는 거 편안하게 방해 없이 90도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도 90도까지 정직하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발목은 아까 이야기했듯 발목 관절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발을 펴는 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 클릭 한 클릭 펴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변형 구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접어줘야 하는데 그걸 활용한 액션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발등을 뻗는 느낌으로. 그리고 무릎 꿇기? 불가능은 아니더라. 쓰러지거나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액션 포즈도 좀 취해봐야겠는데요. 시에로의 액션 포즈라고 할 만한 게 굳이 따지면 이 니트로 익스프레스를 활용한 액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중 행적 몇 가지만 좀 되짚어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에로 애니메이션 2화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석판이었던 메탈 카드에서 깨어난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레드 블리츠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레드 블리츠가 1화에 깨어나요. 그리고 시작부터 사건을 만들어 놓고 자기 동료를 찾겠다면 시에로를 깨운 거죠. 근데 그 상황에 깨어날 때 블루카베스도 같이 있었다. 이때는 이제 대치하던 상황이죠. 이렇게 요런 상황이죠. 그 레드 블리츠가 저놈들 무카라의 메탈 브레스로 훔친 놈들이야 하면서 우리의 시에로 상황 파악 완료. 그리고는 블루카베스와 전투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가볍게 날아오른 그런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블루캅에게도 사격기는 있죠. 스타라이징 샷! 하지만 그걸 유유히 피하면서 웨폰 카드 니트로 익스프레스에 장착! 손잡이 부분을 들고 손에다 먼저 끼우면서 이 손목 위쪽 라인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접으면서 팔꿈치에다가 조인트를 맞춰주는 거죠. 자, 반대쪽으로 다시 보면은 손잡이 펼치고 주먹에 끼우면서 이 손목 위쪽 라인을 맞추고 나머지 접으면서 역시 라인 맞추면서 장착! 웨폰 카드 니트로 익스프레스 장착! 쌍권총이라니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양손에 딱 꼈을 뿐인데 아주 이뻐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에로의 공격 스카이제트 샷!
기본 쌍권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팔도 돌아가겠다, 멋진 쌍권총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팔을 앞으로 들고 사격하는 모습도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이때도 역시 스카이제트 샷! 공중에서 발사하는 포격에 블루카베스도 이제 방어하면서 준을 지키면서 싸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살기인 호밍 매그넘! 적을 추적하는 유도 에너지탄을 발사하는 게 이 시에로의 메인 필살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블루캅 2차전에서 블루캅을 몰아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치만 우리의 블루캅 괜히 스타 가디언이 아니죠. 그걸 다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게 블루캅 S를 몰아세우는 듯 했으나 사실 다 주인공의 작전이었고 마지막은 메테오 볼트 펀치에 결국은 시에로가 메탈 카드봇 S 시즌2에서 첫 번째로 봉인되는 메탈 카드봇이 되죠. 이후에는 시에로도 오해를 풀고 레드블리츠를 만나면 설득을 하려고 해요. 레드블리츠,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레드블리츠, 우리의 말썽쟁이, 아니 어느새 너도 그쪽 편에 붙은 거야? 그렇다면 너도 내 적이다 하면서 우리의 붉은 성광 바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후에 머스라이드를 만났을 때도 시에로가 설득을 하려 하지만 레드블리츠가 또 회방을 놓쳐. 우리의 말썽꾸러기, 저놈들 다 순 거짓말쟁이라고, 쟤들 얘기 듣지 마 머스라이드 하면서 머스라이드를 데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스카이 갤럽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시에로가 활약을 하죠. 아무래도 시에로도 공중전이나 속도에서만큼은 꽤나 자신감이 있는 그런 메탈 카드봇이다 보니까 스카이 갤럽과도 초반에는 꽤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대등하게 싸우다가 이 스카이 갤럽의 이 윈드러너를 보고서 관역만 커졌을 뿐이잖아 했지만 사실 대반전, 시에로의 패배, 이때 스카이 갤럽이 처음 등장한 에피소드이기도 했지만 저는 시에로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좀 더 활약하거나 아니면 좀 더 대등하게 싸웠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자, 그럼 시에로를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보도록 합시다. 뭔가 복잡할 듯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먼저 다리부터, 다리 잘 가운데로 모아서 이제 발목 주변에 있는 조인트 딱 조여줍니다. 그리고 발은 접어서 이렇게 쫙 일자로 펴주고요. 그대로 위쪽으로 무릎 슬라이드. 그 다음 백팩 위쪽에 락을 풀고 그대로 밑으로 쫙 돌려가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백팩 뒤쪽에 있는 작은 조인트가 종아리 뒤에 구멍에 맞게끔 딱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날개를 완전히 펼치면서 딸깍 소리 나게 락을 걸면서 날개를 일자로 펴주고요. 그 다음 날개는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쫙 접어주고 팔을 옆으로 90도 들어 올리고 팔꿈치도 90도 굽히고 그리고 팔을 그대로 90도 회전시키면서 날개 쪽이랑 팔에 있는 조인트가 맞춰집니다. 고정. 그 다음 손목의 하얀 부분을 락을 풀어서 안쪽으로 접어주면 짜잔! 미사일 런처 디테일이 노출됩니다. 반대쪽도 해볼까요? 팔을 90도 들고 팔꿈치 90도 굽히고 그대로 들어 올리면 날개 쪽과 조인트가 맞아집니다. 그러면서 손목에 락을 풀어서 살짝 힘이 들어가거든요. 잘 풀어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역시 미사일 런처. 이 다음 어깨의 검은 색깔 프레임 쪽을 락을 한번 풀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뒤에서 봤을 때 날개 아래쪽으로 구멍이 하나 보이고 백팩 쪽에 조인트가 보이죠. 이렇게 둘을 맞춰서 락을 거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위쪽 락을 풀고 밑으로 돌려가면서 내리고 날개 쪽에서 락을 한번 더 걸어주고. 자, 이제 몸통 남았네요. 복부 아래쪽과 머리 양옆 어깨를 잘 잡고 앞으로 당겨주면은 앞으로 쭉 빠집니다. 머리를 돌려가면서 안으로 넣어주고 이 위쪽에 조인트끼리 맞추어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 접혀져 있던 기술을 펼치고 그리고 콕피트를 감싸던 고글도 뒤쪽으로 돌려주면 시에로 변형 완료! 이쁘다. 근데 랜딩 기어도 있습니다. 안쪽에 랜딩 기어가 이렇게 수납되어 있어요. 이대로 바닥에 내려놓으면은 이 무릎에 있던 바퀴까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비클 모드 완성! 이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전투기 모양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야, 진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어서 이거 좋다 하면서 만졌거든요. 특히나 어릴 때는 이런 전투기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변형, 저는 굉장히 환영이에요. 이제 드러난 기수에도 패널 라인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파츠 분할로 잘 되어 있고 흰색이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고글이 감싸고 있었던 이제 콕피트 캐노피에도 이제 시에로의 눈이 보입니다. 아까 로봇 상태일 때도 봤던 그 눈매가 여기도 들어가 있죠. 이곳에 준이 탑승을 해서 뭐 스카이 갤럽이랑 싸운다든가 블래스트 트레인을 쫓는다든가 뭐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이 윗면도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뭐 색깔도 잘 통일되어 있고 적당히 각지면서도 보기 좋은 그런 스타일의 전투기예요. 뒷모습도 보면은 이쪽이 이제 부스터죠.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날개 볼륨감도 아주 적절합니다. 너무 작거나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고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까 팔에서 노출된 이 미사일 런처 짜잔 이걸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게 이 콕피트 좌우에 있는 카나드 부분이 가동축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90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살짝 사선으로 해서 스타일을 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면 라인도 되게 이뻐요. 특히나 이 기수부터 콕피트까지 올라가는 이 라인도 되게 이쁘고 직선적인 디자인 좋고요. 바닥면은 몸통 안쪽으로 시에로 뒤통수가 보이는 그런 형태, 적절한 형태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시 뒤집어서 이 랜딩 기어도 내려주고 다시 바닥에 탁 이렇게. 역시나 바퀴는 이 랜딩 기어 전부 다 굴러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바닥에서도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뭐 이 상태에서 블루캅 S를 도심리에서 쫓는 추격전을 벌인다던가 스카이 갤럽과 결투를 한다던가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카이 갤럽이랑 싸울 때가 참 재밌었어요. 좀 더 활약했으면 좋겠다, 좀 더 길게 싸우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스카이 갤럽이랑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높이는 확실히 스카이 갤럽이 더 높습니다. 날개 높이가 아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길이도 역시 스카이 갤럽 쪽이 더 길고요. 이 뒤쪽에 있는 날개까지 하면은 스카이 갤럽의 날개 끝단까지 옵니다. 거의 딱 요 정도 되네요 지금. 스카이 갤럽이 머리 하나는 더 큰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다시 로봇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그대로 역순으로 해주면 됩니다. 일단 랜딩 기어 접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시에로 변형 완료! 자, 이렇게 로봇으로 돌려놓긴 했는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딱 해보려고요. 시청자분 중에 재롱님 마크로스의 거워크처럼 만들 수 있다던데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투기 형태로 변형하는 로봇을 보면 혹시 팔다리가 따로 나올 수 있진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게 또 로봇 덕후 본능 아닌 본능이거든요. 아무튼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다리는 그대로 둬야겠죠. 거워크니까. 팔도 뭐 거의 그대로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백팩은 밑으로 내려야 할 것이고 다리를 좀 들어야 하나? 이렇게 해서 어깨 락 풀고 일단 어깨 밑으로 내려봅시다. 일단 락을 걸어놓고 몸통 변형을 좀 해야겠죠? 몸통 변형하고 기수 펴고 곡을 넘기고 이 상태인 건데 이 상태에서 팔다리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리는 내려왔어요. 다리는 내려왔는데 팔 설마 날개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그냥 어깨 들 때 들어버리나? 그럴싸합니다 조금. 그러면 요거 락을 풀어버리면 팔이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락을 풀고 팔을 밑으로 내리는 게 안 되네. 이게 조인트에 걸려버리네요. 그러면 그냥 위로 올려. 어깨 변형을 하지 마. 올려버려. 이러면 팔을 밑으로 내리면서 그럴싸. 꽤 그럴싸한 모습. 접지하려면 다리를 아예 좀 앞으로 빼서 무릎을 굽히니까 무게중심도 잘 맞고 됐을지도. 거워크 완성! 이렇게 아무튼 딱 다리도 적당히 모으면서 무릎 굽혀가면서 하니까 무게중심도 잘 맞고요. 무장도 딱 손에 들려준 상태까지 완성이 되네요. 이야, 그럴싸한데요 이것도.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봇 S의 하늘을 제패한 자 시에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래 메탈 카드봇 시리즈를 리뷰하면서 이제 첫 비행기 형태 그런 메탈 카드봇이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에 캐릭터적으로도 꽤나 매력적이었어요. 조금 뭐랄까 성격이 급하다면 급한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초반엔 좀 그랬거든요. 그냥 레드 블리츠 말만 듣고 그냥 바로 몇 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상황 파악 완료하면서 행동하는 거 보고서 근데 정작 친구가 되고 나니까 꽤나 믿음직한 그런 메탈 카드봇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왕구 같은 경우도 꽤 멋지게 잘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프로포션?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이건 이거대로 변형했을 때 모습이 굉장히 이쁘니까 좋긴 합니다만 약간 아쉬운 거죠. 그 외에는 뭐 허리가 안 돌아가긴 하지만 가동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팔 가동이나 이런 게 좋아서 건 액션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아, 그리고 공중에 어떻게 띄우셨어요? 하고 물어보실 분들 계실까봐 좀 보여드리면은 이거 액션 베이스에 고리형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가랑이 거는 거? 그거를 백팩에 쏙 하고 이렇게 걸어주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위에 띄웠습니다. 액션 포즈 잡으실 분들, 전시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